네, 이번 주 키워드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송률 전문가의 키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지은 전문가가 선택한 이번 주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테마와 실적 그리고 이슈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키워드가 3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키워드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TSMC 견조한 실적을 냈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수출이 금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TSMC가 관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은 36조 원을 훌쩍 넘었고요. 순이익은 약 15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인공지능 반도체 주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TSMC에는 웃음꽃이 피지만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를 받게 됐죠. H20의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를 면치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에 관한 투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파월풋 부재,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파월풋은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관세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국에 포함이 되는 만큼 이번 사례가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실적과 정책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인 한 주였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방산 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K방산을 대표하는 빅4 기업들이 이 호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방산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테마와 실적 그리고 이슈였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TSMC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미국의 중국으로의 좀 제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반도체는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엔비디아의 칩 규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H20 규제가 있었는데 젠슨항 CEO가 지금 중국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H20 칩 말고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딥시크나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맞춰서 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조율하기 위해서 날아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는 모른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봤던 부분은 결국 TSMC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TSMC 2분기 가이던스 변화 없었고 AI 관련돼서 우리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AI 수요도 견조하다, 실적 자체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시장의 해석을 좀 지켜보니까 다 좋았고 변동 없었는데 이게 재고를 축적한 거 아니냐, 관세 이전에 좀 선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 자체를 지금 모든 것을 다 관세를 붙여서 부정적으로 하거나 우려 쪽으로의 시선이 상당히 좀 쏠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시장에서 주식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줘야 되고, 네. 이런 노이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AI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제 안 좋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불안전하니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기업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캐펙스 투자 그리고 가이던스 제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AI 관련돼서 견조하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방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성향에 따라서 나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쪽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뭐 실적도 그렇고요,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사실 모든 해석의 중심에 지금 관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 데이터를 볼 때와는 사뭇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품목과세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의 위기가 될 것이다,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그거 생각보다 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타격에서 적잖게 큰 영향을 받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엔비디아형 지금 이제 HBM도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거 규제하면은 고스란히 그 판매 가격을 엔비디아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이제 트렌드는 이제 이지은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급 패키징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죠? 첨단 패키징 HBM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약간 구형 공정 쪽에는 지금 오히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핵심 소재 쪽 이런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눌려 있는 상황이고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 빅테크가 호실적을 기록을 해준다고 하면은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AI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부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사실상 이렇게 크게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역시나 또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 이익 기대감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뭐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것이다. 실제로 오늘 시가보다 종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도 있었고요. 자, 해운에 대한 상승 탄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운주들 자체를 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사실 아닌데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봤을 때 그 섹터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있고 예. 그리고 약간은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탄력적이고 수급이 막 들어오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해운주들이 시세가 강했던 적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해운주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이슈에 있어서 선박 쪽, 이쪽으로 오히려 조선업이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아서 해운주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다 고스란히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유 관점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다른 쪽에 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좀 다른 쪽에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송일 매니저님 해운주에 대한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해운주는 일단 저는 그래도 좀 전체적인 뷰로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산 이제 배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사대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이제 비중이 낮습니다. 2%밖에 안 돼요. 근데 글로벌 선사대 같은 경우는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메이저 선사대 보면은 20%에서 40%예요. 이 친구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선사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런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이 낮아지는데 지금 당장 원투데이에 끝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준비된 내용은 방산일 텐데요. 방산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고 이 관세와 비교적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방산에 대한 주목은 뭐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 현대로템이랑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방산 관련돼서는 뭐 현대로템을 추격 매수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권에는 지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우리가 뭐 국방비에 대한 증액 이슈라던가 유럽과 중동 쪽에서 수주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관세 관련돼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 쪽에는 이미 방산 쪽의 수출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도 자유롭다. 거기다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 외에 뭐 현대로템이 살짝 부담스러운다고 하신다면 한국항공우주라던가 그리고 i3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산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하면은 또 송률 매니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또 올라가는 모습 82만 8천 원의 종가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86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니까 방산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 됐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사실상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약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제 이지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가가 이겁니다. 이거 미국에 갔으면 날아갔어요 벌써. 지금 이제 종가가 82,200원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완제기 업체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FA50뿐만이 아니라 KF21 같은 경우는 중동, 유럽, 동남아 쪽으로 지금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장점이 뭐 가성비, 납기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맛을 보면은 끊지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필리핀 같은 경우도 2015년도인가 우리나라 FA50 14대를 가져갔습니다. 5,200억 주고 가져갔는데 지금 또 2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약간 남미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경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용을 다 하고 운용 기간이 끝난 그런 이제 방산 무기를 많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는데 얘들도 지금 계속해서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주 기대감이 높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량 무기 생산 체제라는 거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고 사실상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방산 수출이라는 거는 원데이 투데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국까지만 하더라도 25년이에요. 이거 상용화 수출까지 가는데 30년 이상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해냈고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많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아마 계속해서 지금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 시즌이 됐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셔도 좋겠고 얘기가 안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은데 테마와 실적에 있어서 지금 주목해야 할 곳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은 어디로 보십니까? 테마와 실적이 같이 붙을 수 있는 곳은 사실 방산이 제일 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서 한국항공우주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i3 시스템 비롯해서 이런 부품단의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기회가 이제 오히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의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남아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수급들이 그 대안으로 다른 종목들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과 그리고 테마성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쪽은 지금은 방산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던 방산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방산은 빼고 나머지 중에서 주목하는 곳 어디입니까? 조선 나와줘야죠. 예, 조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선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선 나쁠 게 없습니다. 뭐 LNG선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계속해서 반사 수혜가 더해지고 있는데 뭐 하다못해 엔진 쪽 아까 맨 처음 오프닝 때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의 낙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이런 쪽도 주목하시면 좋은데요. 실적 기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오션 막 150% 올라갈 때 이 친구 50%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밸류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두 가지 키워드 모두 다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다음 주 일정을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다음 주 일정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요일부터 실적 발표, 주요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죠. 한미 반도체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방송 전에 여쭤봤더니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거 실적과 관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세에 있어서는 역시나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또 방미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경제통상장관이 모두 다 이제 미국을 찾게 될 텐데요.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로 가볼까요? 자, 목요일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죠. 자,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로 가보죠. 자, M7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 되면 또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있는 AICR 2025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정확히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아마 두 분께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어제 5% 오늘 7%대 상승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미 반도체는 지금 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설이 많이 돌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TC 본더 관련돼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이번에 내수보다는 또 마이크론 쪽으로의 집중적인 이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을 이번 2025년 기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잘 풀어 나가고 또 삼성전자와 새로운 신규 수주가 나오고 여기에 마이크론의 시장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경쟁자의 출현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어요. 예. 그 부분이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나오게 됐고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당겼는데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이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의 어떤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최근까지는 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독점 구조가 깨져서 이 종목이 더 이상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요즘 돌아다니는 설을 보면 그리고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상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독점이 깨졌다,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새로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이 본격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실 사이가 그동안 엄청 나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좀 진전되는 모습 그리고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우리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게 바로 조선업인데 미국은 우리 아니면 카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방국에 굉장히 도움이 큰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2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MRO도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콧대만 세울 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함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함정수만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이 더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1,560조를 들여서 추가 함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센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조선이랑 LNG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해지고 이제 시장이 기대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결과물은 도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이던스 그리고 캐펙스 투자 계속해서 좀 이어갈지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럼 전력기기에도 좀 좋은 환경들이 될 거고 거기에 반도체 관련주들까지도 좀 웃을 수 있는 부분들 관세에 대한 이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관세에 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일정인데요. AACR 2025가 개최가 됩니다. 다음 주 방송 저희가 금요일에 또 얘기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워낙 또 선반영되고 미리 움직이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좀 늦은 건 감도 없잖아 있지만요. 자,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1111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펩트론 국내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 자, 어떤 종목 주목을 좀 해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AACI 같은 경우는 초록을 공개하는 종목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제약바이오 테마라고 하면은 표적항체 그리고 뚱보약 이건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뚱보약 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뭘 보셔야 되냐? 저는 약간 원료 쪽도 괜찮다고 봐요. 비만 치료제 요즘 너무 좋습니다. 뭐 연예인 누구도 맞았다더라, 얘도 맞았다더라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자, 그러면 원료에 대한 수요도 결과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대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애니젠 같은 거 좋습니다. 애니젠 얼마 전에 HLB 품속에 안겼죠. 지금 애니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원료 쪽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니젠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젠 제가 앞전에 이제 방송에서 좀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만약 이제 원료 쪽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뚱보약인지 비만약인지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 애니젠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탑픽 종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준 전문가님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뭐 비만 치료제 쪽을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할까요? 네, 지금은 비만 치료제 역시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또 일라이릴리에서 임삼삼상 경부용 치료제가 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가 급등을 했고 노보노디스크는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되겠구나라고는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주가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경쟁사기 때문에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펩트론이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 뭐 D&D 파마텍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블루엠텍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원격 진료 관련대로 또 엮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위고비 쪽이기도 하고 원격 진료 쪽이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천당 제약도 있고 올릭스도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꽤 많은데 이 안에서도 저는 순환매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의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예, 오늘 이재현 대표님이랑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더듬고 내용을 잘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깝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잘 고스란히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주주총회는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신의 한 수가 이어지니까요.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